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마스터카드가 디지털 송금 혁신에 대한 레포트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리플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번 국가 간 송금의 리플이라고 언급은 드렸지만 최근에 가격적인 움직임에서 상승의 모멘텀이 없다 보니 다들 걱정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개인적인 투자 의견도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영상 소개 전에 제가 레이워크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매일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방 참여 방법은 영상의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보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저를 사칭하는 방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꼭 해당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영상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리플입니다. 마스터카드는 송금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레포트를 발간했는데 그 내용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송금에 대한 디지털화 그리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결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마스터카드에서 인텔리전스를 제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가 가고 미래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플이 언급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1년간의 리플의 차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리플의 차트를 보면 시가총액이 46조로 시총 기준 6위를 기록하고 있고 1년간 상승률이 17.25%로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7월 SEC와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발표가 되면서 리플은 1000원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SEC의 항소로 인해서 현재는 844원까지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한때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둘째치고 현재는 솔라나에게도 시가총액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1년간 성장률은 860%로 현재도 올타임 하이를 계속해서 갱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도 크실 테고 리플을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재판 결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C는 아직도 증권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거래소를 비롯한 알트코인들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알트코인들은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큰 하락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월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리플은 SEC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 현물 ETF의 출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SEC와 리플의 소송은 마무리 국면에 있고 리플에 대한 기술력과 미래 비전에 대한 믿음만 있다라면 현재 투자에 있어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들로 인해서 구독자분들과 리플 홀더분들께서도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저도 리플 홀더로서 비중이 15% 정도로 굉장히 높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자료는 국제 송금액에 대한 현황과 소득별 송금 비율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스터카드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가운데에는 세계적인 기업인 월마트 그리고 송금의 혁신을 이뤄낸 머니그램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송금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디지털화가 증가되고 지정학적인 문제 그리고 기업들의 확장의 결과로 송금 시장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년 송금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현재 전 세계 송금 금액은 8,310억 달러에 달하고 그 중에서 저소득 국가부터 중간소득 국가의 송금은 6,470억 달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무려 78%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에서의 송금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송금이 필요한 이유는 높은 수수료와 구시대적인 프로세스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2년 평균적인 송금 수수료는 6.3%였고 가장 저렴한 국가의 송금 수수료는 3%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6.3%에서 평균 수수료인 3%까지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다면 수수료로만 2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송금인 리플을 이용한다라면 3%가 아닌 1% 미만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획기적인 혁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자료는 디지털 송금의 점유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4년에는 10% 미만이 디지털 송금으로 전송이 되었고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3년에는 디지털 송금의 점유율이 52%나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송금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2026년까지 디지털 송금이 61%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5,500억 달러의 이상의 금액이 디지털 송금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디지털 송금의 시장이 큰 혁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디지털 송금에 대한 글로벌 사례와 동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글로벌 자금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경 간 거래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던 구글페이 그리고 에어텔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푸시 투 카드를 이야기하는데 푸시 투 카드는 쉽게 말해서 카드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서건 돈을 계좌로 보낼 수 있고 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송금에 대해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네 번째는 공과금이나 신용화부 결제 등 청구서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리플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스터카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송금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 과정에서 중개자를 없앤 리플과 스텔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머니그램과 스텔라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USDC와 연결하기 위한 비수탁형 지갑을 공개한 이력이 있고 리플의 파트너사인 SBI 레밋은 빠르고 효율적인 송금을 위해서 리플을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I 레밋은 SBI의 국제 송금 자회사로 지난해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동남아시아 지역 송금 기축통화로 리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인 CBDC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여기서도 리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30여 개국 이상이 CBDC를 설계 중에 있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마스터카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리플은 12개 이상의 정부와 CBDC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경 간 결제의 기술적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디지털 송금 과정에서의 필요한 기술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국가 간 송금의 암호화폐 플레이어로서 크게 4개의 기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플, 스텔라, 바이낸스, 비트소를 언급하고 있고 그만큼 송금 분야에서의 리플의 입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앞서 말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업계 플레이어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크립토와 블록체인 플레이어로서 리플과 스텔라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점은 마스터카드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마스터카드는 전 세계 180여 개국과 150개 이상의 법정 통화를 지원하고 있고 24억 개 이상의
마스터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서비스와 결합되어 사용자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다면 리플 또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CBDC 또한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든 송금에 대한 혁신을 리플이 이뤄내고 있다는 점은 리플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마스터카드가 그리고 있는 송금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SEC와의 소송이 끝날 것이고 긴 기다림 끝에 보시는 그림처럼 환하게 웃고 있을 미래를 그려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